안녕하세요. 저는 취미 키트 디자이너 오서빈입니다. 이 직업은 디자인 스킬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직업이고요. 그중에 취미 키트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저는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고 내가 직접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든지 금방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내가 생각한 거를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을 하고 그거에 만족감을 얻는 거를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그런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다가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알게 되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제가 만든 제품을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나서 굉장히 재밌고 즐거웠고 만족했다는 후기를 볼 때 굉장히 큰 뿌듯함을 느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제 제품을 보란 듯이 조금 카피를 해가지고 불법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을 보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체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만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만족감을 얻는 편이라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썼던 일기장을 뒤져봤는데요. 그때 제 꿈이 산업디자인학과 교수가 되고 싶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지금 사실 제가 졸업한 모교에서 제 졸업한 학과에서 또 강좌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꿈을 이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기장을 잘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쯤에 그 진로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보기 좋아 보이거나 아니면 남들이 많이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내 성격이나 내가 관심 있는 것, 내 적성에 맞는 거를 찾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 최종 목표는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분야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제가 가진 능력으로 은퇴 없이 계속 일을 해보는 게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진로와 직업은 얼핏 보면 비슷할 것 같지만 진로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직업은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의 어떤 하나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꿈이란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생각해 보면은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그거 말고도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를 고민을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경험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거는 그 경험의 어떤 일환으로서 다양한 교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도 해보고 아니면 내가 전혀 관심이 없던 어떤 분야의 그런 공모전이나 대회 같은 데도 한번 출전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경험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너무 공부에만 매달리는 것보다는 내가 해보지 못한 거를 한번 해보자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디자인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디자인이라는 게 얼핏 보면 되게 폭이 좁아 보일 수 있지만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어떤 다른 조금의 스킬을 조금 더 플러스를 하게 되면 그 방면으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전문가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많이. 그래서 예를 들면 디자이너가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조금 할 줄 안다거나
아니면 디자이너가 마케팅을 조금 할 줄 안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것과 접목이 된다면은 훨씬 더 그냥 프로그래밍만 하는 사람이나 마케팅만 하는 사람보다 더 플러스된 스킬을 펼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직업이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멍냥이 컬러링 키트, 이 색칠하는 키트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 키트를 아마 받으셨을 텐데요. 얘는 이렇게 옆면을 보시면 내가 받은 멍냥이 종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오늘 여기 많은 종류들 중에 외시콕이랑 키디를 하나씩 색칠해보는 걸 할 거예요. 자, 그 전에 먼저 다른 애들 완성품을 좀 볼까요? 이렇게 키디 같은 경우는 모양이 한 가지 모양이지만 색깔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뭐 샴고양이, 뭐 러시안 블루, 삼색이, 뭐 치즈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색을 칠할 수가 있고, 뭐 시바견도 이렇게 갈색이나 흑색이나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아이들도 다 자기가 맘대로 색을 칠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서 선생님이 칠하는 대로 칠하지 않아도 되고 예시대로 칠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이 색을 섞거나 아니면은 나는 뭐 핑크색 뭐 강아지를 만들고 싶어 이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왜 이 제품을 하필 만들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선생님은 사실 유기견이나 이런 뭐 미혼모 이런 사회적 문제를 내가 만든 제품으로 해결을 하고 싶은 욕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유기견 센터에 기부를 하고 싶은데 뭔가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강아지 고양이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완제품을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사람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나만의 강아지 고양이를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키우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를 담게 색칠할 수 있는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런 식으로 3D 프린팅으로 출력을 해서 여기에 색을 칠하는 아주 작은 미니어처 버전으로 초기에 이제 테스트용으로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금형을 떴는데, 이제 이 금형이 또 반응이 좋다 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작다 이런 그런 이슈가 있어서 점점 이제 사이즈가 커져서 금형을 뽑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초기 금형, 이게 나중에 된 금형이에요. 그래서 금형 수정을 몇 번 거쳐서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 이제 금형 생산을 할 때도 혹시 여러분이 디자인에 관심 있을까봐 미리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3D 프린팅으로 출력을 해서 모델링을 보시고 이 모양이 괜찮다, 색칠해보니까 이게 나쁘지 않다 하면 이거를 최종본으로 해서 공장에 보내서 이렇게 찍어내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안쪽에 여기는 이제 프린터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바닥이 이렇게 밋밋하지만 얘는 이제 금형으로 찍어내서 이렇게 찍어내서 뽑아내야 되는 공기가 나오는 구멍이 있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뽑으네 아니면 금형을 나오네 이런 식으로 그 전에 생산 전에 이런 식으로 프린터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확인을 해본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손에 쥐어진 이 키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자세한 내용, 뭐 어디에 기부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은 안에 있는 설명서나 박스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설명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박스를 이제 개봉을 해볼게요. 선생님 두 개를 한꺼번에 개봉을 해볼게요. 일단 안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모형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방법이 써져 있는 설명서, 이걸 이렇게 펼쳐보시면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굳이 말로 설명 안 해도 이거 보시고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금방. 그리고 여기도 있고 이런 입양서에 이제 내가 다 색칠하고 나서 내가 정말 이 강아지 고양이를 입양한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입양서를 같이 준비를 했고요. 엽서 같은 경우 뒤쪽에 보시면 색칠이 안 한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여기다가 어떤 색 배합으로 컬러링을 할지 연습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붓이 있고요. 물감이 6개짜리 하나랑 3개짜리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는 뭐 여러분이 짧게 원하는데 붙이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목에 걸 수 있는 목걸이가 있어요. 이 가죽끈이랑 오링이랑 이렇게 커팅을 한 게 있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뭐 강아지 고양이 이름을 써가지고 목걸이를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로 가지고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오늘 두 개를 한꺼번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웰시콕이랑 쿠션 이거 두 개를 같이 색칠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씩 아마도 색칠을 하게 되겠죠? 그럼 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이 붓을 헹궈야 되니까 집에 뭐 종이컵이나 안 쓰는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붓 헹구는 용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휴지, 붓에 이제 헹구고 나서 물기를 좀 많이 빼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휴지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물티슈가 있으면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없으면 휴지에 살짝 물을 묻혀 넣어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색칠을 해보기 위해서 자리를 좀 마련해 볼게요. 그리고 이걸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 물감이 여러분 옷에 묻으면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손에 묻으면 잘 지워지는데 옷에 묻으면 잘 안 지워지기 때문에 팔 걷고 또 아니면 앞치마 있으신 분들은 앞치마를 하시고 색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막 인체에 해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안전 인증받은 안전한 물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거 뜯어볼게요. 근데 이게 보면은 재질이 약간 말랑말랑, 누르면 약간 말랑말랑해요. 엄청 딱딱하지 않고 약간 목욕놀이, 우리 목욕 왕구에 쓰는 오리 같은 그런 거 있죠?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칠을 해줄 건데, 제일 처음에 어떤 색부터 칠해야 될지 일단 정해야겠죠. 우리 친구들은 뭐 다른 동물을 가지고 있을 거지만 나는 어떤 색이 좋아, 뭐 어떤 색이 좋아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뭐 강아지 종류, 고양이 종류, 뭐 코숏 종류 이런 거 쳐보시면 사진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고 색칠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아니면 엽서에, 동봉된 엽서에 이런 식으로 뭐 색칠 예시가 있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던 그런 길냥이 담게 뭐 색칠을 해보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하실 때 뭐 어려운 점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밝은 색부터 칠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어두운 색을 깔았을 때 수정을 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얘는 치즈 코숏으로 해보고, 이 웰시코기는 아주 베이직한 원래 웰시코기로 칠을 해줄 거예요. 일단 흰색을 가지고 저는 고양이 칠할 때는 왜 이 치즈 코숏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흰색 부분, 털 부분 있죠? 그 부분부터 칠을 해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차피 위에다가 노란색을 이따가 덮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만 해주세요. 전혀 어렵지 않죠? 정말 쉬워요, 여러분. 이거 초등학생 친구들도 재밌게 하는 정말 쉬운 그런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 이거 붓 잡아본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막 걱정하고 막 소심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스트레스 풀려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말려두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또 금방 마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칠할 때 너무 두껍게 칠하거나 이런 식으로 막 뭉쳐가지고 칠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게 마르는 되게 오래 걸리고, 마르고 나면 이 붓 뭉치는 자국이 그대로 남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넓게 펼쳐주세요. 펼쳐서 얇게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다 됐어요, 저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 웰시코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붓에 이렇게 물을 헹구고 나서 휴지에 이런 식으로 꼭꼭 짜주셔야 돼요, 물을. 그래야지 물감만 묻혀서 얇게 발라야지 이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이 물감에 물 많이 섞게 되면은 얘가 투명하게 발리겠죠. 그러면 또 안 예쁘게 나오니까. 웰시코기도 이 모형에 잘 보면은 이렇게 요철로 가장자리가 표기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따라서 자유롭게 색칠하시면 되는데, 일단 밝은 색부터 칠하라고 했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칠해도 위에다가 이제 어두운 색을 덮어버리면 되니까, 경계선 따라서 그렇게 좀 쉽게 하려고 일부러 밝은 색부터 칠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밝은 색부터 그냥 생각 없이 마구마구 칠해주세요. 그래서 이 키트의 수익금은 유기견 센터에 저희 사무실이 일산에 있는데 그 일산 근처에 있는 천사들의 보금자리라는 유기견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기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거를 한 마리 입양을 함으로써 그 갈 곳 없는 유기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거를 알고 뿌듯한 마음으로 칠을 해주시면 좋겠죠.
칠해줬어요. 그리고 얘도 이제 마를 때까지 여기다 두고 지금쯤이면 왠지 쿨샷이 거의 다 말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참을성이 없으신 분들은 집에 드라이기 있잖아요. 드라이기를 갖다가 말릴 때 이거를 쐬주면은 진짜 한 30초 만에 말라요. 그래서 혹시 나 마르는 거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여기다가 이제 색을 좀 섞어주려고 그래요. 이제 콜샷이나 웰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을 그대로 써도 되지만 너무 얘가 좀 노란색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여러분은 이 노란색이 괜찮다 그럼 그냥 쓰셔도 돼요.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저처럼 여러 가지 색을 섞어도 돼요. 아니면 뭐 블렌딩을 해서 약간 그라데이션을 넣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저는 약간 좀 코숏 중에서도 좀 밝은 코숏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이게 또 칠을 하면은 살짝 처음 칠할 때 그 색보다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이 색깔 좀 너무 밝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해서 칠을 해주시면은 좀 생각보다 어둡게 변해요. 그리고 뭔가 이 하얀 털과 이 노란 털의 경계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약간 붓을 딱 떨어지게 칠을 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좀 경계선을 풀어준 느낌으로 붓질을 하시면은 더 뭔가 리얼리티함이 살겠죠? 털 같은 느낌이니까 우리 붓도 다 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노란색에다가 이 베이지색을 섞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약간 좀 밝은 노란이 됐어요. 아마 이 노랑을 그대로 쓰시면은 약간 좀 황토색 같은 느낌으로 나와요. 이렇게 해줬는데 뭔가 좀 여기에 좀 더 무늬를 좀 넣고 싶다 하시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고양이들 이렇게 발에 무늬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얘가 사실 여기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바닥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뭐 꼽을 수 있는 펜 같은 거 사이즈 맞는 거 있으면 그렇게 꼽아가지고 여기다가 색칠하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선생님은 그거를 오늘 없어가지고 안 했지만 혹시 그게 확실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있으시면 그렇게 써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뭉친 곳 없이 계속 풀어주면서 칠해주세요. 얇게. 그리고 이게 한 번 더 마르고 나면 덧칠을 하면은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으신 혹시 있으신 분들은 이게 마르고 나서 이 색으로 한 번 더 칠을 해주시면 확실히 색깔이 확 살아요. 지금 한 번만 칠을 해서 약간 좀 연한 느낌이 있는데 덧칠하면 확실히 색이 진해집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또 말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웰시코드를 칠할 건데 얘는 살짝 이제 웰시가 약간 좀 갈색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아까 섞었던 그 고양이 색에다가 갈색을 살짝 섞고 또 베이지색을 또 살짝 섞고 노란색도 살짝 섞고 이 세 가지 색을 약간씩 조금씩 섞어가지고 뭔가 이 표현하기 애매한 웰시 색깔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귀찮으시면 그냥 있는 색 쓰셔도 되는데 저는 좀 섞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들부터가 칠해줄게요. 근데 이런 부분은 작은 붓을 바꿔서 하면 편할 텐데 선생님은 너무 귀찮은 나머지 그냥 큰 붓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작은 붓을 바꿔서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은 다 칠한 것 같고 이제 옆부분 칠해줄게요. 뭔가 제가 알려드릴 따로 스킬이 없어가지고 그냥 칠하면 되는 거라 사실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냥 하다가 약간 빠져나가거나 경계선을 약간 넘어가면은 이 물티슈 아까 준비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은 이 물티슈를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덧칠을 해주고 여기가 너무 연해졌다 그러면 아까 그 색깔을 다시 덮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마르기 전에 닦아줘야지 잘 닦이겠죠. 마르고 나면 아무래도 좀 덜 닦여요. 그다음에 마르면 이렇게 덧칠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색깔이 진해지면서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다
칠하다 보면 여기가 마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적당히 칠해진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말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얘가 다 말랐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작은 붓으로 이제 그 여기에 호랑이 무늬 같은 무늬가 있잖아요. 그거를 넣어줄 거예요. 그거는 아까 이 바탕 칠했던 이 노란색에다가 살짝 더 노란색을 섞어가지고 갈색도 살짝 섞어가지고 이 색깔을 이제 넣을 건데 생각보다 색깔 차이가 별로 안 나서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해가지고 색을 만들어서 칠해주면은 얘가 마르면서 점점 진해지거든요? 이 색이 맞나 싶으면서 약간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색깔로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나는 진한 색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진하게 하셔도 되는데 이 색이 맞나? 약간 너무 연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뭐 그냥 무늬가 뭐 만들어지는 게 뭐 그리는 게 뭐 법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 편하게 동물 털 무늬잖아요.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 무늬를 볼 때는 약간 붓을 건조하게 쓰는 게 좋겠죠? 물이 많으면 이런 털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졌어요. 이제 이걸 하는 동안 멜시가 다 말랐겠죠? 그러면은 얘네 멜시를 잘 보면은 눈썹이 있잖아요. 눈썹은 여기 아까 그 바탕 이 색깔로 칠했던 그 색깔로 그대로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양이랑 멜시를 둘 다 같이 칠할 수 있는 건데 이 핑크색 3개짜리 물감 보면 분홍색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혓바닥을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는 코숏은 이 코 부분이 까만 애도 있고 이런 핑크색 코도 있잖아요. 핑크색을 저는 줄게요. 여기 입부분도 이렇게 요철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그냥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약간 발도 고양이 발 중에 핑크색 그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느낌 이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고양이가 볼터치가 있으면 귀여울 것 같아서 여기다가 살짝 흰색을 섞어가지고 핑크색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요새 이렇게 많이 찍어서 휴지를 이렇게 건조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똑똑 뜯어보면은 이렇게 약간 부끄러워하는 고양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눈 색깔을 해줄 건데요. 눈색은 보통 쿠션은 초록색, 카키색이 많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이랑 노란색이랑 섞으면 초록색이 되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섞어가지고 색깔로 눈을 그려줄게요. 눈이 다 마를 때까지 이번에는 멜시코기 코랑 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6가지 색과 3가지 색 물감 각각 이 끝에 있는 2개가 전부 까만색이에요. 둘 중에 아무거나 까만색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건 마무리를 할 때는 손에 이렇게 좀 묻어있는 애를 닦아주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 손에 묻어있는 물감이 자꾸 얘는 몸통이 묻어가지고 되게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 닦고 잡아줄게요. 사실
아무렇게나 몸통을 진짜 막 칠해놔도 눈, 코, 입을 예쁘게 찍어주면 뭔가 귀여워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붓을 이렇게 막 휴지에다 찍어버리니까 붓끝이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으시면은 집에 있는 가위로 끝에를 살짝 일직선으로 잘라주시거나 아니면 대각선으로 잘라주시면은 쓰기가 편한 상태가 되겠죠. 뭔가 이거 하시다가 빠져나가 버리면은 검은색은 사실 수습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빠져나가면은 물티슈로 당황하지 말고 물티슈로 탁탁 지운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바탕색부터 칠하면서 수정을 해보면 좋아요. 되기는 돼요. 제가 볼터치를 너무 흥분해서 치는 나머지 붓이 너무 갈라져서 이럴 때는 물을 살짝 많이 섞어가지고 조금 이거 물 많게 약간 해준 다음에 하면은 붓에 약간 모아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물 때문에. 그렇게 쓰면 그나마 좀 나요. 다음에 이제 컷샷을 여기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당황하지 말고 닦아주신 다음에 핑크색으로 더 칠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얘는 눈동자가 얘도 요철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동그랗게. 그대로 그냥 칠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컷샷을 잘 보면 여기에 아이라인이 있어요. 아이라인. 그거를 아이라인 좀 따라 이렇게 그려주시면 뭔가 고양이 느낌이 나요. 이렇게 아이라인 그려줬고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뭘 하면 되냐면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눈동자 보면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그런 것도 있죠? 그걸 딱 찍어주면 이제 얘네가 약간 흐리멍텅해 보이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걸 찍는 동시에 약간 살아나는 효과가 있어요. 자,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흰색을 찍어서 이렇게 찍어주면 뭔가 갑자기 생명을 불어넣는 느낌이죠. 고양이는 좀 크게 찍어야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좀 더 디테일하고 싶다 이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빨도 넣어도 되고요. 뭔가 나는 수염도 그리고 싶어 이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수염도 넣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일단 다 두 개를 완성한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도 되지만 나는 목걸이도 해주고 싶어 그러시면은 여기다가 목걸이 동봉돼 있는 애를 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오늘 입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친구 이름을 정해가지고 여기다가 볼펜이나 펜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리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얘를 끼운 다음에 다시 닫고 그 다음에 이 끈을 껴가지고 손으로 시켜서 얘를 매주고 묶어주면 돼요. 아니면 뭐 웰시한테 해줘도 되고 꿀솥한테 해줘도 되고 이렇게 해서 묶어주세요. 남은 거는 나중에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입양서에 우리 친구 입양했다고 이름도 정해주시고 날짜도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그림도 그려주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정말 오늘 이 친구를 입양을 했구나, 이제 나와 한 가족이 됐구나 하는 마음으로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주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 저 오늘 이렇게 저랑 같이 강아지 고양이 만들어 보셔서 즐거우셨나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 안녕.